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이 앉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약 암 사망 위험이 한 82% 정도 높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암 환자들이 놓치는 염증 독소 유발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게 암을 일으킬까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집안에서 보면은 우리가 요즘에 이제 여름에 모기약 많이 쓰잖아요. 또 이렇게 집안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면은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아로마 같은 걸 많이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향을 내게 하는 거, 디퓨저 이런 부분들은 이 안에 여러 가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성분들이 있어요. 대개 이제 VOC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특히 VOC 같은 경우에는 발암물질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쓰는 경우에는 항상 환기를 잘 해야 돼요. 환기를. 근데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아로마 같은 걸 좋아하는 분들이 요즘에 참 많잖아요. 많은데 안에 환기를 잘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건강에 좋지 않은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되게 이런 거 뿌려놓으면 닫아놔요. 오히려 이 냄새가 나갈까 봐서. 근데 꼭 환기를 하시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좌식 생활을 하는 경우에요. 좌식. 오래 앉아 있는 거. 요즘에는 직장인도 오래 앉아 있잖아요. 아침부터 출근해가지고 일하다 보면 점심때 잠깐 일어나서 쉬었다가 오후 되면 또 앉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암을 일으키는 데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에 MD 앤더슨 보도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이 앉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약 암 사망 위험이 한 82% 정도 높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내용을 자마라는 이게 잡지에다가 발표를 했거든요. 여기에 주 저자인 수잔 길크리스트 박사가 우리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암을 진단받기 전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그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이 내가 앞으로 암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게 내가 사망을 촉진하는 그런 영향을 준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좌식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중간에 자주 좀 일어나서 환기도 하고 또 좀 걷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시는 게 좋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우리가 김치가 WHO의 2등급으로 발암물질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김치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오래된 김치, 묵은 김치 속에 보면 질산염이 많이 생겨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게 발암물질을 일으킬 수가 있고, 우리 김치 보면은 하얗게 곰팡이 슬잖아요. 그럼 이게 아플라톡신, 곰팡이 독소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일단은 암을 일으키는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묵은 김치는 너무 오래된 것은 좀 피하시는 게 이것 하나에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 뜨거운 물 같은 경우는 특히 차를 좋아하는 분들은 뜨거운 물을 많이 마셔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급 A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발암물질. 그래서 이런 게 뜨거운 물은 안에 화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염증을 일으켜요. 이게 오래 지속이 되면 나중에는 이게 DNA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한 자료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뜨거운 물을 많이 마시면 식도암이 잘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차 문화가 발달이 돼서 중국 사람들이 인후암이라든지 구강암이, 식도암이 이런 게 많아요. 거기 논문 자료를 한번 보면 이게 2011년도에 발표된 자료인데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환자 213명하고 그 다음에 대조군 213명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니까 뜨거운 물이나 아니면은 음식이나 음료수를 섭취한 사람들이 식도암 위험이 매우 증가를 하더라는 이런 논문 자료를 낸 게 있고요. 국제암연구소 WHO에 2016년도에 65도씨 이상의 물은 발암성이 있다. 그래서 등급을 그룹 2A로 분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자료 보면 아주 대대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전 세계에 한 1000건 이상의 어떤 역학조사를 한 거.
그 다음에 동물 실험한 거,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갖고 발표한 자료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아마 뜨거운 물이 이렇게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잘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 아마 뜨거운 물 좋아하는 분들은 차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차를 마실 때 약간 식혀서 마시는 게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에 대한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애자 씨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정말 쉽게 정확하게 설명하시네요. 알칼리 물을 마시는 것도 좋은가요? 저는 우리 알칼리 물은 그렇게 잘 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환자분들 알칼리로 바꿔야 되는 건 맞아요. 하는데 그럼 알칼리로 산성화를 뭘로 해서 알칼리로 바꿀 것인가? 되게 이제 물 같은 경우는 되게 우리 혈액의 산성을 알칼리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말 암 주변까지 가서 암 주변에 있는 산성화까지 막아줄 수 있겠는가? 그건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이 알칼리 물질이 암 있는 데까지 다 간다는 보장을 못해요. 되게 혈액순환에서만 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단순히 알칼리를 먹었을 때 혈액의 알칼리성만 바꾸느냐. 근데 알칼리성 물을 많이 먹었을 때는 이 결석 같은 게 잘 생길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칼리 음료를 먹는 것은 그렇게 권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산성화를 알칼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저는 미네랄을 많이 권합니다. 특히 이제 칼륨이라든지,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이걸 그대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통해서 산성을 알칼리로 바꿔주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살다 보면 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선생님, 간암 환자 수제 요거트는 어떻습니까?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뭐 간암 환자라고 해서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뭘 잘못 먹었을 때 다른 암 환자에 비해서 어떤 문제가 된다, 꼭 그건 아닙니다. 우리 간에 암이 있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떤 덩어리가 너무 커져 가지고 간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우리 환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심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한 구석에 있는 경우는 간 기능은 괜찮습니다. 보통 간이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9 이상 손상을 받았을 때 간이 기능을 못합니다. 한마디로 90%의 여유분이 있어요. 어느 한 구석에 암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데 정상적인 암세포가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간암이다 그러면은 음식에 대해서 엄청 조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간에 암이 있으면 간이 무조건 다 나빠진다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트를 드신다고 하셨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항상 요거트, 우유 제품을 먹을 때는 내가 우유를 잘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제 그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암이셨다면은 간 기능이 떨어질 정도의 상태인지 아니면 간 기능은 정상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특별한 게 이상해 내가 우유에도 소화가 잘 됐고, 그 다음에 간 기능도 좋은 경우에는 이게 요거트는 발효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드시는 것은 나쁘진 않고요. 그런데 뭐 우유 제품을 저는 너무 많이 먹는 것은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다음은요, 라인유님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려요. 저는 유방암 2기이고 수술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개별적으로 면역을 올리는 음식을 검사하는 방법을 안내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우리가 이제 램 검사라는 그 음식이 얼마만큼 면역을 올리는가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 NK세포를 내가 먹는 음식이 얼마만큼 활성화시키는가, 그걸 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혈액을 가지고 하는 검사거든요. 혈액을 검사기관에 보내면 이 혈액 속에 있는 NK세포를 추출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음식을 같이 섞어서 배양을 해 보거든요. 그랬을 때 NK세포가 얼마만큼 활성화되는가를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음식은 뭐 제한된 음식만 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음식들, 크게 음식에 제한 없이 모든 음식에 대해서는 검사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 검사 기관에 준비되어 있는 음식 가짓수가 한 200가지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이 외에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없는 것은 환자가 샘플을 보내주게 되면 이 샘플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검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가짓수도 충분히 어느 정도 다 할 수가 있고, 또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 NK세포가 이 암세포를 얼마만큼 죽이는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의 영향을 받은 내 NK세포가 암세포를 얼마만큼 죽이는가를 보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성이 있는 검사라고 할 수 있겠고, 이 검사를 소개합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암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댓글에 해주신 음식에 대한 검사, 사실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은 건지. 되게 우리 환자분들이 막 책도 찾고 뭐 방송도 보고, 요즘에 방송 보면은요, 암, 그 다음에 음식, 면역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한테 맞는 음식이 어떤 건지 잘 모르고, 또 한편으로 보면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모든 것을 일단 과학적인 근거하에 사는 게 좋단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아무리 좋은 음식, 비싼 음식 이런 거라도 나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잘 맞으면 좋지만 안 맞았을 경우에는 돈 잃고, 다른 거 먹을 수 있는데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걸 먹는다고 시간 낭비하잖아요. 시간 낭비,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검사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암 치료는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과학적으로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